오늘의 사연입니다. 반려견이 있는데 집안에서 외부 소음이나 인기척만 들려도 너무 짖고 주인 소리만 들어도 출입문에서 문을 긁고 짖음이 상당히 큽니다.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 주변 가구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네, 혹시 여러분의 반려견도 현관문 밖에서 나는 소리, 초인종 소리, 노크 소리에 짖는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혹시 초인종을 무음으로 해놓으셨거나 반려견의 짖음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지인을 초대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혹시 훈련을 시켜보시겠다고 신문지를 말아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주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혼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둔감화를 해보겠다고 초인종 소리가 날 때마다 간식을 주시고 계신가요? 설마 아직도 안아주고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겠죠? 이 방법들이 왜 효과가 없는지 설명해드리고 올바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따라오시죠. 첫째, 혼내는 방법이 통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혼내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훈련사라는 직업이 생기지 않았어야 하고요. 문제견은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혼을 내서 지금 강아지가 좋아졌을까요? 문제가 좋아질 때는요, 일주일 전보다 한 달 전보다 문제가 좋아지고 있어야 해요. 변화가 없거나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면 그 방법은 단순히 보호자님의 화를 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또 개들은 혼나는 상황에서 내가 짖어서 혼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초인종 소리가 들리니까 보호자도 예민해지고 나에게 무서운 일이 생기네 라고 생각을 연결하기 때문에요. 결국 외부 소리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만 더 커지고 여러분과의 신뢰관계만 깨지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개가 혼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움츠러들게 되고요. 혼내는 사람이 없을 때는 더욱더 예민하게 짖게 되는 거죠. 저는 종종 이런 생각도 해요. 차라리 이 보호자가 반려견에게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고 나에게 왔다면 더 빨리 좋아졌을 텐데 라고요. 두 번째, 둔감화 방법이 통하지 않는 이유. 초인종 소리가 나면 간식을 주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강아지는 간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짖을까요? 여러분, 개는요 생각보다 영리해서요 연습 상황과 실제 상황을 생각보다 잘 구분하고요. 이미 외부 자극의 짖음으로 연결이 된 강아지는 간식만으로 그 연결을 끊어내는 건 사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랍니다. 언제 어떻게 간식을 주느냐, 초인종을 언제 울려주느냐 등 미세한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간식을 주라는 이야기는 절반 정도만 맞는 훈련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개가 짖는 이유가 간식을 줘서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왜 짖는지를 생각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자, 그럼 강아지가 왜 짖는지 이해해 보도록 하죠. 강아지에게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위험한 존재의 신호입니다. 이 상황에 위험한 존재를 경계하고 집을 지키는 역할은 반려견이 아니라 보호자여야 합니다. 외부 소리에 반려견이 짖던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집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키려고 하고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건 누구였나요? 아마도 반려견이었을 겁니다.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해결사 역할을 하는 대상이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반려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반려견은 반려견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해결책인 짖음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짖었더니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나요? 살아있어요. 생존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짖었기 때문에요. 둔감화 훈련을 통해서 위험하다는 상황을 위험하지 않다고 알려주는 것도 맞는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위험의 불안을 느끼고 경계하는 건 모든 동물의 생존 본능이라서요, 위험한 상황에 보호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 반려견은요, 어떤 상황에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반려견은 짖는다는 게 제가 15년간 훈련을 해오며 느낀 결론이에요. 그래서요, 보호자스러운 행위만 보호자님이 나서서 행동해준다면 개는 절대로 안 짖을 겁니다. 짖는 이유가 외부 침입자로부터 집과 보호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이게 이해가 좀 되실까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개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고 책임감입니다. 이 감정을 끊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위로하나요? 안아주나요? 아니요. 당장 침입자가 근처에 있는데 위로는 생존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개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신감 있고 명확하게 보호자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이 집을 지킬 거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아주 명확해야 돼요. 명확하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잘 안 그려지시죠? 이 상황의 명확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동을 설명드릴게요.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바로 따라해 보세요. 강아지가 현관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몸으로 막아보세요. 그리고 강아지의 평소 보금자리로 위치시켜 보세요. 강아지를 들어서 옮기는 거 아니고요. 목줄로 당겨서 옮기는 거 아닙니다. 강아지 스스로 자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영역을 차지해 가셔야 돼요. 올라가나 하우스 연습이 되어 있으면 더욱 좋겠죠. 거실의 영역을 보호자님께서 차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명확한 태도의 행동이에요. 보호자님의 행동으로 반려견이 자기 자리로 갔다면 보호자님은 뒤돌아서 현관문으로 이동하시면 되십니다. 이때 반려견이 절대 따라 나와서는 안 돼요. 보호자님은 반려견에게 이런 느낌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거니까 너는 너의 자리에 가 있어. 그러면 너 그리고 나 모두 안전할 거야. 그리고 안전함을 확인한 반려견은 더 이상 짖지 않게 되는 거죠. 보호자의 리더십, 강인함이라는 거는요, 혼내고 때리고 위협하는 것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자신과 영역을 지키고 경계하는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행동교정만 벌써 15년 차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아지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가정을 봐왔고 더 나은 해결을 위해서 아동심리치료학과라는 곳에서 가족치료를 전공으로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행동심리에서 강아지들의 행동심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사람을 때려서 가르친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에요.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개를 때려야 된다고 말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치료에서 심리적인 접근을 우선시할까요? 기술적인 접근을 우선시할까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술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또한 과거하고 달리 한 아이를 상담할 때는 그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를 분석합니다. 저는 반려견을 상담할 때 그 반려견을 포함한 가족 모두를 참석하게 합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저는 일산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이면 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애견학교 바니버니는 위탁훈련, 1:1 센터, 개인 레슨, 가정 방문 훈련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